세상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국회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23일에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40분 설정 끝에 결국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위 모습을 보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국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특위를 만들지만 솔직히 제대로 뭐 하나 하는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위다 뭐다 맨날 만들지만 특위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 설령 여야 모두 의욕을 갖고 활동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상임위 산하의 소위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 왜 이렇게 특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특위위원장 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그런 꼼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아무런 소득 없는 특위들에 대해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특위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은 혈안이 돼서 나서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 국회의원들은 과연 알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아침은 지금 좀 쌀쌀해요. 쌀쌀해요. 아직까지. 영도라고 네. 하네요. 근데 뭐 언제부터 이게 풀리죠? 낮에부터 올라가서 일교차가 한 10도 나니까 10도. 네, 이 추웠다 풀리죠. 풀렸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예. 진짜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해야 돼요. 네. 특히. 예. 3월까지는 간절기라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기요? 그것도 네. 환절기가 아니라 간절기. 네. 야, 그 표현 참 어제 좋네요. 사이 간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커피입니까? 오늘은 격세지감. 격세지감. 네. 예. 지금을 옛날과 비교해보니 예.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뀐 것 같은 변화를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예. 뭐 옛날과 지금 종종 비교하며 살아야 발전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제 아침에 제가 빠트리 뉴스인데요. 네. 어제 이 월요일 방송 시작하실 때 네. 이미 새벽 3시가 넘어서 영면에 든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의 이 별세 소식 전해줬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요,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리센룽 현 총리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리센룽 현 총리는 리콴유 총리 아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2대째 지금 총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국장에 장관급 이상의 조문단을 보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직접 가시기로 해서 29일에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열리는 국장에 참석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리콴유. 리콴유. 우리는 옛날에 이광유라고 이렇게. 맞아요. 네. 옛날엔 옛날에 이광유라다가 이광유 총리. 2000년대 이후 그쪽 발음을 따라하는데 리콴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을 때부터 예. 주정부 장관, 자치장관으로 통치를 시작해서 31년간 싱가포르가 독립국가로 뭐 세계적인 이제 금융과 물류의 도시가 되는데 가장 큰 이제 기여를 한 인물인데. 근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요. 맞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대째 총리를 이어가는 점. 예. 이 아시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는 철권 통치다, 예. 독재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빈부의 격차, 싱가포르를 그 정도의 반열을 올려놨다는 거, $400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싱가포르의 GDP가 $400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시아 최대의 국가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이죠. 10대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나라를 키운 거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난 이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라든지 혹은
이 빈부의 격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단순한 부작용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를 했으면 과실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다는 사실 자체는 글쎄 좀 여러 가지 평가를 재밌는 것이 2000년이 넘어서 예. 이 우리나라에도 2번 방한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3번을 만났어요. 79년 퍼스트 레이디 예. 시절부터. 예. 근데 이제 리콴유 총리가 재밌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뭐 서로. 그런데 어쨌든 예. 또 다른 격세지감 있는 소식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 긴 격세지감은 아니지만 예. 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연초에 전해졌던 우리나라 이제 수영 선수 예. 박태환 선수의 그 도핑 청문회 음. 사실 지난 밤 사이에 스위스 로젠에서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새벽에 이 결과가 전해졌네요. 예. 그래서 경징계예요. 다행히 28개월 1년 반이죠. 1년 반. 예. 그래서 이제 리우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네. 다행히. 이때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또 무거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 인천 아시안 게임의 메달 6개는 다 박탈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위기를 넘긴 만큼 어찌 보면 징계는 이제 불가피했지만 다음 올림픽에서 선전을 이제 기대할 뿐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또 격세지감 소식 하나 재미있는 거 전해드릴게요. 박철원 전 장관. 이 언제적 인물인가?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육공 시절에는 황태자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에 휘말렸습니다. 2008년에 이미 터져나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차명재산 170여억 원을 강모 교수가 횡령했다. 소송을 제기해서 구설에 올랐고요. 네. 이 중에 64억 원을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20년 이상 박 정 장관의 사무실에서 이 총무국장 최측근으로 근무했던 분이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모 씨가 32년 동안 박 전 장관 내외가 친인척 직원 등 지인을 통해서 차명 계좌로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탈세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겁니다. 네. 고발이 들어간 만큼 이제 검찰이 조사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뾰족한 수입이 이제 없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저는 더 궁금한 게 막대한 자금을 막대한이 얼마큼 막대하길래 그렇죠.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170여억 원을 주장했고 예. 더 있다고 하는 거죠. 야 부자네 이분.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저 황태순 의원님 오시면 한번 여쭤봐 주세요. 비자금의 규모가 얼마쯤 되는 거로 알고 계시는지.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 있나요? 지금 이제 이 여당, 야당 공방이 세지고 있는데요. 네. 4.29 재보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일정 불사인데 인천서 강화을 여기는 이제 여권의 텃밭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동근 전 인천 정무부시장 모두 다 인천시 이제 시장 부시장 출신들이 격돌을 하게 됐는데 이 와중에 이제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표는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광주 지금 불안하죠. 네. 천정배 전 장관 그럼요. 출마. 자, 결과를 알 수 없는 4.29 재보선 꼬여가는데 김무성 문재인 대표 모두 재보선의 핵심 이슈는 경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정배 전 장관이 당선됐을 경우엔 이게 한 사람의 당선이 아니고 지금 호남권에서는 사실 친노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다지 고무시선을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여태까지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이른바 호남 신당론이 더 탄력을 받을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신당론이 탄력을 받으면 야권의 이 야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입지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예. 게 참 이게 광주 호남에서는 야당의 입지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이번 재보선도 참 위기인데 또 PK 지역 부산 경남에서는 또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참. 아니 근데 원래 부산이 야도였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예. 부마항쟁. 예, 맞아요. 부산 그래서, 마산 예, 있지 않습니까? 야성의 그걸 도시가 요즘에. 부산이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5월 2일 시한이 박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 국민 대타협 기구가 활동 중인데 나흘 후에는 이제 종료됩니다. 예. 기간 연장 안 하기로 여야 모두 다 이제 기한 연장은 없다 그러는데 그럼 뭐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절충안 없습니다.
이 야당은 정부안을 공식화해서 내놓으라 이런 얘기 이제 전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야당안은 뭐냐, 야당안은 왜 안 내느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서로 날선 공방만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제 이 고려대 행정학과에 이 김태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낸 안이 있답니다. 이 김태일 안 이렇게 불리는데 여당 야당안은 이제 좁혀지기가 어렵고 정부안이 중재안 정도가 되는데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 있는 절충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김태일 안이라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뭔가 논의의 기준이 있어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줄 거 받을 거 개인연금 얘기할 수 보면 있죠. 정부가 돈 내준다. 종일 부분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김태일 교수, 제 기억으로는 김태일 교수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유시민 전 보건부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참 시간 놓치고 아직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5월 2일에 이게 과연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데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노동계 이슈가 또 얽매여 이 있죠.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한번 여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자, 추가 뉴스도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뭐 탈북자 박상학 대표 있죠? 예. 어제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겠다. 천안함 5주기를 맞았는데 북한이 이제 이 전단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다. 천안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제인데 네. 이 전제를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경량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비자금 저수지로 불리는 관리기업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대대적으로 내용이 이제 파고들게 될 것 같고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았는데 전 해군 참모총장 둘씩이나 구속된 상황. 이 해군 내에 끈끈한 선후배 관계가 문제인 것 같다. 조직 문화의 문제죠. 해군의 위신은 추락한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깝게 돼 있는데 이 누가 이 상황을 자초했는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찰은 강화 참사로 불리는 어제 글램핑장 화재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캠핑장 압수수색하고 인허가 문서 등을 확보했는데 이 업주는 출국 금지가 됐네요. 조만간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되겠죠. 자, 오늘은 태진아 씨 도박 의혹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이 오늘인가요? 예고돼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저희가 태진아 씨를 섭외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출연에 일절 안 하시겠다고. 왜냐하면 일전에 뭐 종편에 나오셨다가 사실은 좀 저는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말을 번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금 더 여론을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억울하게 당하신 이 일이 있다면 기자회견에서 좀 속편이 네,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요.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이 제가 청년 시절부터 좋아했던 시인 롱펠로우, 미국의 낭만파 시인인데요. 1882년에 별세하신 날이에요. 시인도 좋아하시고 저 좋아하는 시인이 없어요. 인생 참가 이거 아시잖아요. 인생의 특별한 전쟁터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우는 영웅이 되라. 이런 이제 젊을 때 피 끓는 시였네요. 한번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미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을 겨울. 네. 그렇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시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금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금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첫 듣고 시작합니다.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fes티벌은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 놈은 빅3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1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배는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람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프리미엄 컴포트 아슬람.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4.29 재보궐선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좀 특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야당 같은 경우에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정권 안정론을 들고 나와서 이런 큰 프레임을 가지고 여야가 맞붙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여당도 야당도 가릴 것 없이 경제적 문제를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만큼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만큼 정치판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제 현안,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같은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 도대체 풀리긴 풀리는 문제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 연결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 한번 여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무원 연금 뭐 이거 개혁해야 된다라는 건 아마 여야가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야당일 때도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가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야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희 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지난, 1960년에 공무원연금 도입된 이후에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때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의 어떤 부수적인 이유로, 들어갔던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입 당시에 우리 한국인 평균 수명이 52세이던 시절에서 이제 평균 연령 80세가 평균 수명 80세가 넘는 이 시대적 변화가 크게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이런 변화와 함께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관점이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들어서 원래는 이 야당의 안을 사회적 타협 기구가 생기면 바로 가지고 나오기로 했던 것을 아직 몇 달째 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 정부 보전금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부가 부담해야 될 총 재정 부담을 세 가지 지금 현재는 얼마고? 예.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에 예.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단기적인 효과를 강조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총 65년을 놓고 봤을 때는 정부가 공무원과 함께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 그리고 퇴직 수당 또 공무원 연금에 적자가 발생할 때 보전하는 적자 보전금 세 가지 항목을 다 합쳤을 때 예. 2080년까지 누적 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2037조 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의 안 그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681조 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70년 가까운 시기에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70년이 2080년이 70년이 안 되죠, 이게. 예. 95년입니다. 예, 네. 예. 네, 그래서 356조 원 정도, 절감 절감 효과를 효과가 있다. 가져올 수 있는 안입니다. 즉, 1년에, 약 18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로, 매년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적자 보전 금액을 줄이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당은 지금 안을 안 내놓고 있죠? 단 한 가지만 내놓은 것이 한 가지. 대체율 50%라는 아주 모호한 기준을 잠깐만요. 한 예. 가지만 내놨습니다. 소득 대체율 50%라는 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월급 네. 200만 원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년 네. 퇴직을 하더라도 100만 원은 받게 하자. 그죠? 200의 50%니까. 그럼 그 얘기죠. 그게 좀 네.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평균 월급이죠. 평균 소득입니다. 네. 네. 그 재직 기간 동안에 맞습니다. 벌어들였던 평균 소득의 그렇죠. 절반 정도는 받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 평균이 200만 원 월급쟁이였다면 정년해도 100만 원은 받게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것만은 주장한다. 자, 그렇다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 대체율 50%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지표 자체가 가입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변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보도되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소득 대체율 57%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통상 알려져 있기로는 이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공무원연금 소득 대체율이 62.7%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가입 기준, 즉 40년 가입 기준으로 이것은 OECD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만 76%로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해서 유일한 한 가지 항목의 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행동의 여지를 만들고 그거 저는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40년 들었다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땐 76%로 올라가는군요. 그게 오히려. 네, 국민연금은 2028년이 되면 예. 매년 0.5%포인트씩 소득 대체율을 인하해서 가기 때문에 40%가 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대로 공무원연금이 그대로 가게 될 때는 76%가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됩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다. 맞습니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의 안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대타협기구 안에서 여야 또 노정 간의 이런 이견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타협기구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타협안을 제시를 했다. 김태일 교수님 안이. 김태일 교수 안은 어떤 거죠?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대로 가게 될 경우에 이 소득 대체율이 많이 낮아진다는 공무원연금으로만 봤을 때는 현행 제도보다 많이 낮아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개인연금 저축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자. 개인연금 저축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예. 다만 정부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도록 하자. 하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그 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함으로써 향후에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기본적인 지원을 확보하자. 이것이 김태일 교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당 같은 경우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야당에서 원래 주장했던 야당과 노조에서 주장했던 모수개혁, 모수적 개혁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원래 주장하는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타협안이 나올 경우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김태일 교수 주장 같은 거는 검토할 수 있다. 자, 네.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개인연금만 괜히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때문에 예. 네, 사적연금으로 이 부분을 충당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공적 영역에서 충분히 이 투명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이 그렇게 우려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김태일 교수 얘기하기 전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전에. 유시민 장관이 말씀하셨던 건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예. 만약 유시민 전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면, 네. 야당이 뭐 굳이 그렇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우려를 섞인 시선을 보낼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야당에서 자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고 나오기를 바랬지만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아니. 절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지금 그러잖아요. 정부안이 나와야지 우리 안을 내놓겠다 그러는데, 저도 뭐 그건 모르겠어요. 왜 정부안을 내놔야지 자신들의 안을 내놔야 된다는 그 논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정부안 내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기초적으로 논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안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야당에서도 작년 10월, 11월에 이미 이 논쟁이 있었을 때 예.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즉 현대의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장에서 비롯된 형태입니다만 그 기구가 만들어지면 즉시 야당안을 탭을 위에 올려놓겠다고 11월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시에도 이제 공적연금 TF위원장이셨고 지금도 핵심적인 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제시해주기를 바랬지만 아직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안이 나오면 뭐 야당도 안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예? 뭐 금방 내놔야겠죠, 그죠? 아니 무슨 왜 그렇게 서로 먼저 내놓으라 그러는지, 이게 무슨 카드 게임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제가 참 아니 그거는 전 야당의 입장을 잘 이해를, 제가 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뭐 국민 대타협기구 이게 활동, 이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활동이라도 시한을 연장해야지 어떻게 뭐 타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이 활동 시한에 있어서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나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할 때부터 예. 움직일 수 없는 그 합의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아마도 이런 활동 시한 종료가 다가오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 원칙을 청했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협이 안 되더라도 그냥 시한을 시켜야 된다. 그죠? 네, 대타협기구에서 단장이 나오지 않으면 복수안이라도 특위로 넘겨서 특위에서 바로 또 특위가 있군요, 본회의로 갈 수 여기도.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합의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요, 이건 뭐 김세현 의원께 뭐 국회를 대표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냥 여쭤보는데, 특위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회 특위가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국회 특위가 여러 개 꼭 있는데 그런 특위예요, 어떻게?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만을 별도로 다루는 그 중점 논의기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특위가 필요하다는 뭐 결론만 나오고 일만 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뭐 특위 좋은데, 이 특위 해가지고 결론이 제대로 나왔던 기억이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아니, 물론 제가 뭐 김세현 의원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어떻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19 재보궐선거, 이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이번 선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요. 이 경제적 이슈 가지고 여야가 맞붙는 거. 보통은 야당은 정권심판론 내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정권심판론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아주 그 야당이 특이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선거 정책 선거를 정책이라기보다 이렇게 경제적 이슈로 맞붙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폭력이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사라지고요. 예. 이제는 대화 사용 없이는 국민들께서 예.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시는, 즉 정치가 성숙되는 단계가 한 단계 더 진전되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정치를 보시는 시각도 이제는 얼마나 정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느냐를 정당 선택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의 변화, 또 국민 의식의 변화가 현재 선거의 어떤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연금 국민들 관심 많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어떻게 이번에 개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공무원분들은 물론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학연금 대상자지만 공무원연금 다음엔 사학연금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거는 바꿔야겠죠. 예.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야당에서 새누리당이 공무원들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국가 발전 과정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공무원들의 공로를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재정이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정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반값연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 그 수준이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 연금인 공무원연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지만 이 노소득은 또 저희가 잘 보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론이 빨리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결론 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치회기 부의장이시죠.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 자유무역 협정이 정식 서명을 마치고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네요. 예? 네, 이제는 뭐 FTA 또 맺어도 큰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제는. 13번째 FTA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서명을 마쳤는데요. 국회 인준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되면은 이제 FTA가 발효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뉴질랜드는 7년에 걸쳐서 우리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해주고요. 예. 이제 우리는 15년이라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주로 뭐 고기나 농산품이 될 텐데요. 96% 정도에 대해서 각각 관세를 모두 철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약간은 이제 유리해 보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네. 일단은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3년 안에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관세가 없어지고요. 뭐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또 뭐 유기 계면 활성제 같은 석유화학, 또 변압기 같은 기계류 철강. 왜냐면 뉴질랜드 이런 공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마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도 중에 좀 눈에 확 띄었던 게 라면 같은 식품류, 라면도 굉장히 우리 기업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막 진짜 라면 좋아하는 모양이죠? 예, 많이 많은데 이런 가공, 그러니까 이 식선포도 이렇게 일체 가공하는 그런 시설들은 굉장히 떨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라면도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다 이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거 핵심이 두 개죠. 키위하고 쇠고기인데 키위는 6년 정도, 그다음에 쇠고기는 15년에 걸쳐서 관세가 모두 철폐가 됩니다. 근데 쌀 이런 것들, 예. 상당 그 중요 농축산물 수산물들은 모두 또 개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말만 안 했더니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요. 이것도 네. 사라진다 이런 뉴스 있죠? 예, 액티브엑스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거를 주로 핵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이 액티브엑스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어디냐? 카드업계인데요. 거의 모든 카드업계가
이 액티브 X를 안 쓴다고 합니다. 신한, 현대, 롯데, 삼성, 하나카드, 또 이제 NH농협카드, 기존의 BC카드, 우리카드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액티브 X를 안 쓰고 대체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4월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드 업계에서 액티브 X를 안 쓰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이제 카드사를 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할 때 액티브 X 못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쇼핑이나 직구할 때도 아마존처럼 이렇게 거래가 쉽다, 아마존은. 네. 우리는 왜 안 그러냐, 이제 이런 게 바뀐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깔기도 하지만 이제 이것과는 별도로 간편 결제 부분. 제가 보기에 금액은 한 200만 원 이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때는 뭐 아마존에서 책 사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 딱 2개 치고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들의 쇼핑몰도 그러니까 중간에 카드 결제나 이 결제한 대행 업체에서도 이런 방식을 쓰겠다. 네. 그래서 4월만 되면 뭐 뚝딱뚝딱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 있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죠. 보안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면 네.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만 빼면은 금방 털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안 시장도 크게 열릴 것이다. 아하.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손들이 부모나 조부모한테 주는 용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네요. 네, 이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네.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자녀 손주가 이 부모나 조부모한테 매월 주기적으로 진행할 때 이게 최대 용돈을 드릴 때 최대 연 600만 원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 돈입니다. 왜냐면은 이 만에 하나 이제 막 1억 넘는 분들, 과표가 1억 5천 이상 되시는 분들 최고세율 38%니까 600만 원만 고스란히 소득 공제 받아도 네. 이게 한 220만 원 정도 나중에 돌려받거든요, 세금으로.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이 용돈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서 넘겨드려야죠. 아니. 예.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받고 다시 뒤로는 현찰로 얘야 너 써라 이렇게 하고 그냥 자식들 그냥 소득에 소위 말하는 연말정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예. 해주면 또 어떡하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글쎄 통과될까요? 이 법안. 그러죠. 예, 노령화의 이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도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S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아라.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별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전탄산수 이야기. 사랑을 느껴라. 초전탄산수.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